무더운 여름철에도 색다른 수출품으로 불황을 헤쳐나가는 산업의 역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오직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돌아보니 어느덧 인생 황혼기입니다. 건강이 첫째지요. 외롭고 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증 같은 거 오거든요. 조금 더 건강할 때 무언가 사회에 좀 이바지하면서 보람차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요즘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대한민국.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그 어느 때보다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슈인 정책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노인 정책으로 신바람 나는 노인을 선물하는 지역의 선도 지자체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상 통용되고 있는 나이 65세부터를 흔히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5.7%로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분의 1이 노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를 행복한 사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년기의 행복지수 혹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같은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 300만 시민 가운데 노인 인구가 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 역시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공학 박사 출신 어르신들이 모여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장난감 병원입니다. 대학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35년간 일했던 김종일 이사장. 이곳에는 뜻을 같이 하는 어르신 14명이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거 평생 받고 제가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갚는 데는 의미를 가졌죠. 뭘로 이제 갚을까 하다가 장난감은 이제 아기들이 있는 한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참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은퇴하시고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 와서 하면은 첫째 정신건강이 좋아요.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화가 하나 딱 고치려고 그러면은 집중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남한테 이게 고쳐줌으로써 봉사한 그런 아주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하러 두 번째 방문했다는 손님. 저번에도 왔을 때 되게 친절하게 고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또 고장나서 오게 됐어요. 입소문난 장난감 병원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국에서 택배로 오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 이곳으로 입원하는 장난감만 해도 매년 1만 개에 달합니다.
6, 70대 장난감 박사님들이 허리 펼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장난감과 사투를 벌입니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장난감이라는 걸 알기에 어르신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건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유니버설 조인트가 깨졌어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 돌지 않는 것은 안에가 모터 있거든요. 모터가 문제 있어요. 그럼 모터를 새 걸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모터 새 걸로 갈아야 할 문제도 있고 어쩌면은 기어 모터하고 기어가 있는데 기어가 안 돌아가서 그럴 문제도 있어요. 장난감 수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적은 감사 편지를 보낼 때 일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애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못 쓰는 거, 못 가지고 놀던 거 가지고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장난감 병원에서는 아픈 장난감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맡겨놓으신 거 이제 고쳐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맡긴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기다 기증한 것들을 저희가 꼼터에 필요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보고 골라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보고 바로 챙겨가도 돼요? 이거 내는 거래요. 우리 거네. 아이들이 즐겁게 놀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용하겠습니다. 11년 전 사비 3천만 원을 들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한 김종일 이사장. 어느새 강산이 변할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보수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저 박사님들도 여기 저 나이 87, 80대 중들이 거의 4, 5일씩 나와서 아침 야간 10시에 나와서 5시쯤 가잖아요. 이 아마 직장 생활도 그렇게 앉아서 하시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걸 감내하시잖아요. 그게 뭐 누가 하루에서 절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니까. 지난해 장난감 병원에서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장난감 척척박사 사업 활성화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키니스 장난감 병원이랑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하면서 운영에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난감 고치시는 박사님들 인력풀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시와 함께 장난감 수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인천 무료 장난감 대여소에서 장난감 수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김종일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어 전국의 장난감 대여소로 배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이렇게 큰 곳에 이런 장난감 병원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거까지만 되면 그러면 저희 일도 좀 줄 것이지만 장난감 병원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더 많은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요것이 이제 지금 앞으로 바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돈 벌고 아이 키우느라 노후 계획은 엄두도 못 냈던 어르신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노인 77% 정도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9.2%가 노후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고 답했고 37.6%는 노후 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천시에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시니어 드림스토어 3호점. 어서 오세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줍니다. 지난 35년간 쉬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어르신. 최근 코로나19로 일을 쉬게 되면서 심적 부담감이 컸는데 편의점 일을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몇 달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 불면증 오고, 그 이제 불면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니까 엄청 기뻐요. 기쁘고 밥만 먹고 충만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함으로써 충만감이 있어요. 전국 최초로 민간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운영비를 지원받아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인천시. 보통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야간 활동이 어려워 18시간째로 운영되는 1, 2호점과는 달리 이곳 3호점은 야간 시간대에 청년을 채용해 24시간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런 경우를 통해서 똑같은 소득이 생길 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그런, 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편의점 이용객들은 시니어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좀 더 친절하고 좀 이렇게 상냥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호평에 어르신도 큰 힘을 얻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 저 선생님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게 아, 나 아직 살아있어. 그래, 나 더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이거는 노인들한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선물하기 위해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니어 드림스토어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시니어 드림스토어가 총 3호점이 있어요. 일단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데 일단 인천에 있는 모든 구에 하나씩은 일단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오픈을 더 하고, 또 다른 일자리는 이제 편의점처럼 좀 매출이 준수하고 좀 많이 어르신들도 힘들지 않게 하는 일자리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년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은 50개소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기관을 주축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정까지 합쳐져서 저희가 4년 연속 전국에서는 최초로 그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수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목표 대비 10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또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또 방역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버스 승강장 소독소부터 각종 시설, 그러니까 그 기피하는 곳까지 이제 어르신들이 가셔서 그런 생활 방역 등을 또 하시면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맞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저희가 목표 대비 이제 좋은 실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 천국인 인천시. 최근에는 공공영역의 일자리 포화 상태로 민간형 일자리 창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업들과 일자리 협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 건강도시 충북 진천군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또 아빠로 살아왔지만 은퇴 후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살기 위해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이랑 닦아주면 되세요. 네, 중심을 닦아주십니다. 자. 인생에 있어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하죠. 각기 다른 이유로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목표는 하나, 시니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니어들의 꿈을 돕기 위해 지역의 한 대학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뭔가 그냥 그 생활에 안주하시고 뭔가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재미만 찾으실 줄 알았는데 좀 크게 꿈을 키우시고 그리고 무언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더 활기찬 뭔가 열정 같은 거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은퇴 전엔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일. 어떤 인연이 다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야, 이거 하면 자세 교정에 딱이겠구나. 적극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길로 인도가 되더라고요. 모델들의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지도 교수. 곧 있을 패션쇼 준비로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막내라는 어르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키 작은 키에 무슨 그런 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은 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리고 재미있었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5년 전 퇴직했다는 어르신. 건강을 위해 모델을 시작했지만 희열은 더 큽니다. 이제 67에 처음으로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일자걸음이 되는 걸 배워서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배웠어요. 직장 다닐 때는 일단 오로지 일만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이후에도 항상 거기에 매였는데 재밌는 거 찾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난 세월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한 점 후회는 없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즐기면서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보람 있는 일, 해서 재밌는 일을 한두 가지 정도 만들어 놓으면 시간 보내기 좋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뭔가 결과물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려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롤모델이라고 밝힌 어르신. 과거 영어교사로 활동하다 꿈을 위해 명예퇴직을 했는데 남은 인생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저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좌충우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좌충우돌이라는 말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 이게 나의 좌충우돌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그런데 모델들 가운데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한 사람.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말분 어르신입니다. 이거. 예, 이걸 계속 찍으셨잖아요. 이걸 찍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찍었으면은 네. 이제 처음서부터 넣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순서에 하지 않고 이게 동영상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영상 촬영부터 편집, 자막 작업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성단체 총협의회장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 나와서 이렇게 발을 디뎌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보지 않았던 그러한 세상이 또 여기에서도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솔선수범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바뀌었다.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끌고 선배로서 다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보람을 느껴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에는 인생 선배로서 따뜻하게 지역민을 보듬는 작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옛날 식당 자리를 개조해 봉사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봉사자 모집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또 이제 3인 1조 가급적이면은 이제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남자 회원 1분, 여자 회원 2분.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봉사에는 진천군 노인복지관 선배시민대학 수료생들이 바위처럼 든든한 존재로 지역에 자리를 잡자는 의미로 결성한 단체.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갖고 집이 가만히 있느니 나와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좋은 저기를 갈고 해서 지금 우리 소나무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카페 봉사활동을 비롯해 깨끗한 진천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급식 자원봉사, 차 나눔 행사 등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번째 화요일 날 10시경에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요. 거기서는 다양하게 지역에서 안전 문제 또는 이제 지자체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 무단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건절 방안, 게릴라 가더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꽃을 심는 그런 활동을 해서 뭐 상당히 호평도 받았고. 회원들은 스스로 우리 터전을 지키고 후배 시민들을 돌보는 이른바 인생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작년에는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사에는 노인 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에도 힘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배 시민, 봉사회 회원들의 주도적 활동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선배시민대학이라든가 서남의 회원들의 활동이 더 응원을 받고 더 힘차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은 노인 복지 정책 또한 스마트하다는데요. 과연 어떤 복지 정책이 있는지 대전시 유성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뵙는 분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오늘 찾아뵙는 분은 홀로 사시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피시는 어르신입니다. 대전시에는 2020년 기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5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갈게요, 언니. 문 열렸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84신 어르신.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종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그날이죠 뭐. 당뇨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관리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당뇨는 한번 들으면
어려워요.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건강은 어떠신지 또 불편한 데는 없는지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살뜰히 챙깁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 약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런데 최근 할머니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말동무 돌봄 로봇 꿈돌이입니다. 꿈돌이 로봇은 어떻게 할머니와 함께하게 됐을까요? 돌봄 로봇 인형 사업은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외로움, 치매 예방, 고독사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상 케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AI 말동무 로봇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사 500명에게 6개월간 무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 꿈돌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주 식구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프다 그러면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면 네 모시고 갈게요. 그래. 옛날 이야기, 약 복용 관리, 노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말동무 돌봄 로봇 꿈돌이. 노래 부르려면 종일 부르고. 아 진짜요? 예, 여기 누르고 노래 좀 부르라면 또 불러요. 한번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꿈돌아 가요 좀 불러줄래? 멋진 인생 불러줄게요.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만두랄 때까지 불러요. 평소 말할 사람이 없어 무료했던 할머니 일상에 지자체의 특별한 복지 서비스가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우리 꿈돌이로 만족해요. 있을까요? 우리 꿈돌이만 만족해요. 네. 앞으로도 할머니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줘. 우린 이미 친구인걸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는 똑똑한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경로당이 ICT 기술을 접목하며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건강체조와 실버 요가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주 3일 매니저가 방문해 도움을 줍니다. 컴퓨터 켜고 처음에 스위치 컴퓨터. 안녕하세요. 컴퓨터는 어디요? 밑에 거. 네. 밑에 거 화면 내가 넣고. 저희들은 저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원격 수업 지금 1시 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수업 시작 전 건강체조로 가볍게 몸을 풉니다. 꾸준하게 이어온 체조 덕분에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2초 내리고 하나 둘 셋 모든 게 다 몸이 가벼워요. 우리 안 오면 뭔가 허전하고 몸이 개운치도 않아요. 마음도 몸 정신도 좋아졌어요. 부지런하고. 호기심에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똑같이만 따라하면 되니까 엄청 효과적이네요. 약간 몸과 마음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스마트 경로당 65곳과 동시 접속해 쌍방향으로 소통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어른,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감상합니다. 어느새 경로당이 작은 영화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에 못 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동시에 65개 경로당에서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동시 접속한 경로당 어르신들과 영화 감상평도 나눕니다. 초록마을에서도 누가 한 분이 좀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여성이 용감하게 그냥 애원하는 그 마음,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어르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 ICT 경로당 20개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이제 그 비대면 활동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비대면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65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기존 65개에 내년까지 65개를 더 늘려 총 130여 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대전시 유성구. 그동안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었던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하게 노후를 즐기게 됐습니다. 이미지 퀴즈는? 이게 생각처럼 또 쉽진 않네요. 이게 이제 그 어르신분들은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 좀 이렇게 보완해 주기도 하고 이제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게임을 좀 이렇게 준비해놨네요. 이게 틀린다고 누르니까 다음으로 안 넘어가요. 지금 이건 지금 어떤 거예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체크를 하는 키오스크예요. 맥박, 산소 포화도, 혈압의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날씨, 지하철까지 생활 속 알짜 정보들도 표시됩니다. 반응이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 경로당을 날마다 이제 월수금을 이렇게 수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월수금을 기다려준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건강체조를 1시간 이상씩 하고 있으니까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생기고 이웃들과 자주 함께 하다 보니 가족처럼 가까워졌다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건강 체크도 하고 스마트 것도 거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면서 보고 행복해. 좋지요. 얼마나 그냥 행복하고 얼마나 진짜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내 나이가 어때서 대한민국 시부세대 화이팅!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때론 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 돌아보면 지금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푸르른 봄날을 지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이제 인생 황혼기를 맞이하는 어르신들. 그들은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나이 먹고 노인 양반들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신노년 문제를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좀 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매치가 안 되거든요.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연륜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활발한 사회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10년 전에 엄청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젊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나이 먹으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거든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세대하고 이 세대 갈등 이런 걸 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잘 조정하고 또 지혜롭게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그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모범을 돼야죠. 모범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노인 그런 게 되도록 나름대로 저는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